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한덕수 대행의 그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서 먼저 사과부터 하라.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거를 접수받지 않겠다. 이를 포함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자의 그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더라도 받지를 않고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보류해왔던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엔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건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한대행의 용단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국회 목소리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의 해석은 과연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이루라 기자가 직접 취재해 보셨죠. 네, 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요, 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차진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목 이 재판관 지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서 위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지명했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한대행이 가지는 행사라는 게 지금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상황을 전개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미 임명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거를 대통령 몫을 임명하면 안 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7인 체제로 한 석 달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7인 체제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에서 2명만 반대하더라도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서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종국 결정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때문에 9인 체제로 완성하기 위해서 2명의 대통령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네, 민주당은 법률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 긴급 최고위 회의 이후에 한민수 대변인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면서 원천 무효가 당의 방침이라고 했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면서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두 헌법학자의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이인호 교수님, 그다음에 차진하 교수님의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들려드린 내용만 보면 차진하 교수님도 마치 그 한덕수 대행의 임명을 긍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앞서 저희 이루라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진하 교수는 분명히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의 그 인사, 그러니까 지명권을 행사한 거는 위헌으로 볼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게 전제가 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설마 했던 한 권한대행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로 읽히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안 그래도 한 권한대행을 향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선출되지 않은 자가 선출된 대통령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은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는데 당내 이견이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7명 체제를 갖추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한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 행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낸다면 한 대행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대행이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될 인물이 한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 결정을 이어갈지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 배경을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행 대국민 담화문에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 이러면서 이 모든 논란 그리고 후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한 대행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글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배경인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남은 그 대선 일정 동안 이 전국을 잘 관리하고 정권 이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족합니다. 그 외에 국가적 논란을 야기하거나 헌법적,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71조의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다수설의 현상 유지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신 전속적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행사해서는 안 되고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고요. 한덕수 대행 본인도 지난번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마지막으로 관철하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4월 18일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하면은 재판관이 7명만 남죠. 그리고 6월 3일에 대선을 치러서 새 대통령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기까지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에서 이렇다 할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한 넉 달 이상 공백이 장기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헌법기관의 공백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결단으로 이해가 되고 민주당은 탄핵될 만한 사유가 없어도 뭐 국무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등등 줄줄이 직무 정지를 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즉시 임명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당장 이제 법적 조치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그 지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했습니다. 뭐 그건 민주당 차원의 일인데 주목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정부가 헌법재판관 지명자를 위한 그 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만약에 보내온다면 그걸 받지를 않겠다. 따라서 인사청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국회법의 인사 추천 절차를 보면 네. 일단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송부받지 않는다고 하면 네. 그 후속 절차로 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국회법에 보면 인사청문회는 그 임명권자가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누구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 누구. 그러니까 이 임명권자가 명백히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재판관 2명의 임명권이 권한대행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없는 자의 그 지명이다 해서 송부받지 않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후에 법률적 쟁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명 철회 나아가서 지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만약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 공무원에게 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수령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오히려 직권남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에 송부를 받지 않을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그런 권한대행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인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사청문 요청서 송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그동안에 탄핵소추를 많이 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그 소추 대상 공무원에게 송달이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걸 직무정지 안 당하겠다고 송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직무정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정답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